월말 김어준입니다. 미술, 건축 미술평론의 세계 넘버원 노성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며칠 전입니다. 드디어 긴 터널을 지나서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좋네요. 예.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삿바 싸움을 하고 밀었다 당겼다 무수한 희생 위에 생채기를 얻어가면서 그런 엎치락뒤치락의 과정에서 생긴 빛나는 조각 작품 그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과 관련한 조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술책에 다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뭡니까? 폭군 살해자 아니면 참주 살해자 뭐 이런 참주 살해자. 제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나는 왜 처음 들어보지? 참주 살해자. 아마 작품은 조각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참주라는 게 뭐냐면 참주 정치할 때 그 참주 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 참자가 참칭할 때 그 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치 쪽은 제가 좀 알아요. 왕을 참칭한다라는 왕이 아닌데. 네,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서 그렇죠. 주인인 것처럼 주권자인 것처럼 그걸 이제 참칭한다. 이게 소포크레스 비극 중에 폭군 오이디푸스라고 있잖아요. 예. 티라노스인데 그 사실 폭군이라기보다 이제 참주 오이디푸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참주가 사실은 이제 우리 입에 잘 안 붙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그냥 독재 군주입니다. 그렇죠. 독재자예요, 독재자. 우리로 치면 군부 독재 이 정도 느낌이죠. 그렇죠. 독재의 심장에 칼을 꼽았다. 바로 그 참주 살해자, 독재자 살해자. 이 조각 작품을 다루려고 합니다. 군부 독재의 상징을 꺾어 넘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독재자를 암살한 사람들인데 그 암살자 동상을 갖다가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그러니까 아테네 아고라 한복판에다가 우뚝 딱 세우고 앞으로 이 아고라에는 다른 거 못 세운다. 다른 거 세우면 이거하고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참주 살해자 이것만 허용을 한다. 그래도 그 이후에 한 100년 넘게 아무것도 못 세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재의 심장에 칼을 꼽았다. 그 영웅,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자, 우리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무너뜨린 게 우리 시민들 전체가 힘을 합쳐서 무너뜨린 거라. 근데 참주 살해자라고 하는 조각이 제가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건 그 사진 없나? 남자 둘이서 옷 벗고 딱 서 있어요. 남자 둘이서? 옷 벗고 서 있는데 칼을 뽑아들고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 거죠. 이거 기억 안 나네요. 이거 미술책에 있었나? 이 작품 자체의 그 정치적인 의미 또는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도 있지만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작품이에요. 지금 제가 조각을 보고 있는데 누드네요. 네. 누드죠, 그죠? 남자 둘이서 이제 옷 벗고 칼 들고 있어요. 근데 누드가 옛날에는 이제 신들, 아폴론 신이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디오니소스라든지 이런 신들이 옷 벗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영웅들, 테세우스라든지 뭐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우아하고 정제되고 부드럽고 또 자신의 존재를 이제 나타내는 누드였었는데 예외가 있다면 이제 운동 선수들의 누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 타는 전차 경주 기수라든지 레슬링 선수. 근데 이런 양반들이 이제 반듯하게 서서 나에게 내려진 신의 은총, 신성한 재능을 내가 받아서 우승하게 됐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다. 신에 대한 영광을 이제 봉헌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반듯하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다소곳하게 신 앞에. 근데 이 누드를 보면 칼 들고 막 휘두르고 지금 씩씩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이 참주 살해자로 당시에 칭송받으며 아크로폴리스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크로폴리스 밑에 보면 아고라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막 돌아다니던 데 있잖아요. 그 아고라 그 보지는 못했지만 예, 거기 시장도 있고 거기 이제 관공서들도 있고 그래요. 로마 시대 때 음악당도 짓고 했는데 거기 가장 잘 보이는
판 아테나야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세워가지고 뭐 어디서나 그 조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로 치면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영웅이야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이 뭡니까? 그럼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남자 둘인데 네. 나이 든 남자하고 젊은 남자가 있어요. 수염이 있고 수염이 없고 이런 차이가 왼쪽에 있는데 수염이 있네. 수염 있는 남자는 든든한 사람이에요. 잘 살고 중산층 아리스토게이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아리스토게이톤. 그다음에 젊은 청년으로 표현된 총각은 하르모디오스. 얼마나 젊은 겁니까? 고대 그리스에는 제우스 신 있잖아요. 네. 제우스 신이 어린애 가니메데스를 이제 납치해가지고 자기 애인으로 삼고 뭐 이런. 아, 그렇지. 그래서 어린 남자를 애인으로 삼았죠. 네, 그래서 이제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 이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한 7, 8세 뭐 많으면 한 15살 이 정도 되는 중학생 정도. 어린 아이. 그래서 로마 시대도 그게 있었어요. 맞아. 아우구스투스도 이제 막 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례로 봤을 때 한 30살과 15살.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상은 그러기에는 너무 성인 아닙니까? 15살 중학생으로 보기에는 꽤 성인으로 보여요. 그죠? 그죠. 이 작품을 딱 보면 서로 이제 키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이 애인 관계가 맞느냐. 그렇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멘토 멘티 관계. 원래는 이제 애인 관계는 맞는데 투키디데스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투키디데스가 중립적인 사람이야. 거짓말을 한 사람 아니야. 역사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조각이 연인을 광장에다가 동상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해서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 민주주의 씨앗을 뿌렸다. 독재의 심장에 칼을 꼽았다. 이런데 애인처럼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이를 키웠다. 그렇죠. 영화 전략. 그래서 씩씩하게 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조각을 보면 나이 든 아리스토게이톤이 이제 왼팔을 쑥 내밀고 있어요. 네. 앞으로. 팔이 부러진 것 같네요. 그죠? 이건 이제 복원이 잘못된 것 같고요. 칼집 같아요. 칼집.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각 말고 이제 다른 도기 그림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다 칼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잡고 있는 이 두 사람이 폭군을 참주를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주 공격 대상이 앞에 있으니까 이 나이 많은 놈이 아리스토게이톤이 팔을 쑥 내민 거예요. 이거 악수하려고 그러나? 왜 내밀지? 하고 이제 보니까 칼집을 쑥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집을 왜 나한테 내밀까?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오른손, 뒤에 숨긴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뒤에서 그냥 번개같이. 이게 이 똑똑한 놈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나. 일종의 페인트 모션이구나 이게. 페인트 모션. 그리고 하르모디오스 젊은 총각 어린 친구. 네. 양반은 이제 칼을 뽑아들고 팔을 크게 이게 동작이 너무 크단 말이야. 이건 예비 동작이 너무 커서 보면 이제 바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린애라서 무턱대고 이제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복원이 돼 있는데 말이요. 근데 이제 둘이 다 앞에 있는 공격 대상을 향해서 그렇지. 둘이 나란히 서서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부크나 뭐 이런 다른 도기 그림 같은 걸 보면 가운데 공격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이 히파르코스인데 히파르코스가 가운데 있고 양측에서 앞뒤에서 공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 두 사람이 참주를 살해하는 장면 요 조각 말고도 많나 보네요. 비교할 만한 그림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주화도 있고요. 근데 이때 누구를 살해한 거예요? 참주 정치라는 게 기원전 7세기 6세기 때 이제 그리스 전역에 한번 싹 유행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과두 정치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민주 정치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말이에요. 아테네의 첫 번째 참주는 페이시스트라토스죠.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이제 죽고 십몇 년 있다가 그 아들이 이제 셋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이제 너무 어리고 첫째 아들이 그 다시 참주 계승을 했단 말이에요. 세습했는데 그 양반이 히피아스고 그 다음에 암살된 놈은 둘째 아들입니다. 히파르코스. 그러니까 1대 원조 참주의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독재자 1호 피시스트라토스. 스트라토스. 그 양반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 히피아스가 정권을 잡았는데 세습했는데 원래 이제 둘 다 죽이려고 하다가 네. 상황이 이제 약간 꼬여가지고 그러면 이 히피아스를 죽인 거예요? 히피아스를 원래 이제 같이 죽이려고 했는데 네. 히파르코스를 죽인 거죠. 왜냐하면 이 히파르코스 둘째 아들이 사실 이제 연해대장이었어요. 연해대장. 네. 그래가지고 요 하르모디오스 잘생긴 총각한테 자꾸 찝쩍대는 거야. 아, 지금 조각상의 오른쪽 중딩이라고 했던 그 중딩한테 중딩 자꾸 이제 선물 공세 같은 거 하고 소리가 약간 비장한 스토리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중딩한테 독재자의 둘째 아들이 히파르코스가 찍적됐다. 맛있는 거 사주고 하니까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흑심을 드러낸 거. 야, 어디 모텔에 이번에 리보넬링 했다더라.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야, 나 애인 있어. 아리스토게이톤 알면 큰일 나 너.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히파르코스 이놈이 또 한 번 이제 찝쩍댔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또 벤치를 맞은 거야.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자기 아빠만 하더라도 원조 각하고 자기 형이 지금 현직 참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참주 사례가 아니라 그러면 참주 동생 사례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 제목이 참주 사례자, 참주 동생 사례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야, 교훈적이지 않네. 자. 그 참주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게 기원전 514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나서 이제 기원전 412년, 411년 이때 이제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쓰면서 이 내용을 이제 다룬 거예요. 근데 투키디데스가 보니까 100년 동안 아테네 시민들이 다 쏟고 있었다. 뭔가 잘못된 정보 지금 빠져 있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민주주의를 독재자로부터 구해낸 두 명에 대한 동상이 있는데 유명한데 그게 이제 아리스토게이톤하고 하르모디오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 동상 중 하나는 중학생이고 그리고 죽였다는 것은 독재자가 아니고 독재자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독재자의 동생을 왜 죽였냐면은 걔가 이 중딩한테 대시하다가 중딩이 자기 애인한테 아리스토게이톤한테 일러주자 아리스토게이톤이 이 새끼 가가지고 칼 들고 중딩하고 같이 가서 찔러 죽였다 이런 거.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치정 사건인데 왜 민주주의를 지킨 두 사람의 동상으로 100년간이나 이 동상이 서 있었던 거예요?